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도 한동훈의 저급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경기 군포 지원 유세장에서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쪼대로 살았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도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의 눈치만 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고 장관 생활하고 정치 생활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제 쪼대로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런데 저는 요즘 정말 여러분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자, 런종섭 사퇴시키라고 요구하고 논란이 된 게 언제적 일입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지지율 폭락 얻어맞고 여론에 밀려서 사퇴시킨 걸 가지고 국민 눈치를 곧바로 봤기 때문에 사퇴를 시켜버렸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정말 제 쪼대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인데 정말 저급합니다. 쪼대로 살았다는 말은 X대로 살았다는 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천박한 표현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저런 막말로 피의자를 수사하고 몰아붙이고 탄압했을 겁니다. 쪼대로 하세요. 한동훈의 말대로 정말 정치 개같이 합니다. 다음 뉴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국힘이 좋아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언론들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34%로 전주와 똑같이 나와 하락세가 멈췄고 국힘의 지지율이 4% 오른 37%, 민주당 지지율이 4% 떨어진 29%로 벌어졌다. 정권 지원론이 오르고 정권 심판론이 떨어져 격차가 좁혀졌다. 그래서 한동훈의 승부수가 먹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졌던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건을 해결하고 사과값 하락 등 장바구니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된 점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분석이다. 오늘 이종섭이 겨우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게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대파 논란을 전 국민이 아는데도 진정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긍정평가 이후 1위가 의대 정원 확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윤석열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재차 강조된 의협의 국힘 낙선 운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는 결과이지만 그들은 반전했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총선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나와도 국힘의 역결집에 먹이를 주는 꼴이고 나쁘게 나와도 국힘이 착각해서 똥볼을 차니까 차라리 전광판을 보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심스러울 뿐이다. 대신 인간 미터를 통해서 지금의 판세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최근 MBC의 100분 토론에서는 MBC 패널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시민 작가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각 진영을 대표해서 3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해 왔고 총선 직전까지 토론을 계속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MBC는 다음 주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의 상대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교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두고 시민들은 여론 분석이 틀린 유승민이 도망쳤다. 역시 유승민은 큰 인물이 못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주 전 100분 토론에서 유승민은 윤석열의 의대 증원, 한동훈 효과, 이재명의 사천 때문에 국힘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된 갤럽과 리얼미터 등이 맞고 민주당이 앞서는 MBC 패널 조사와 여론조사 꼬세 결과는 틀렸다.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 이 유승민의 분석은 한마디로 국민들이 지난 2년 내내 윤석열을 조지고 싶어 하다가 선거 직전 윤석열 잘했다고 마음을 단숨에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MBC 패널 조사와 여론조사 꽃에 기반한 유시민의 분석과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2, 3주간 출렁거리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켰습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지만 심플하게 말하면 각 당의 공천 작업 때문입니다. 각 당은 전략공천, 경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체들은 일과 시간에 주로 돌립니다. 일과 시간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힘 지지층은 전화를 많이 받고 주로 일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은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많은 보수층의 과표집 현상은 일어나고 여론조사 결과는 국힘에게 유리하게 나옵니다.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니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2020년 총선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공천이 완료되는 3월 초까지 여론조사는 아예 보지도 마시라. 의미가 없다. 결국 민심이 바뀌었던 게 아니라 공천 작업 때문에 민심이 왜곡되어 보였던 겁니다. 선거 때면 매번 반복되는 이 현상을 유승민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여론을 호도했던 겁니다. 무능하거나 교활하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시민들은 망신살이 뻗친 유승민이 100분 토론 출연 약속을 어겨가면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주 전 유승민이 100분 토론에서 했던 발언과 정반대되는 얘기, 즉 유시민의 분석과 똑같은 얘기를 최근 선거 유세장에서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틀렸으면 틀렸다고 100분 토론에 나와서 깨끗하게 인정할 것이지 도망다니며 태세 전환하는 모습은 그가 말하는 보수의 품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유승민은 국힘 내 친유승민계라고 불리는 유경준, 화성정 후보의 유세 지원을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위험하다. 너무 어렵다.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한데 왜 후보 지지도는 이렇게 수도권이 전멸 위기에 처했느냐. 중도 무당층의 마음이 야당에 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경제와 민생에서 잘못하고 실패했다. 최근 대파 한 단에 얼마냐는 것도 있지만 물가, 금리, 주택, 노동, 복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다녀보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경제, 민생 문제다. 자, 의대 증원 잘해서 한동훈의 효과 때문에 디비졌다는 그 유승민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그나마 정상처럼 보이는 우리나라 보수의 진면목입니다. 유승민처럼 분석했던 국내 언론들도 무능하거나 교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국힘 170석 예측이 나오고 민주당 공천 파동 때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있었고 그게 맞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으며 유승민마저 도망치고 태세전환하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울 뿐이다. 끝까지 조심하다가 4월 10일에 축배를 듭시다. 마치겠습니다.